대학은 영어로 유니버시티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출발했고요. 그 뜻은 종합, 전체, 가르치는 사람들의 공동체, 배우는 학생들의 공동체. 그 시작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강의식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파리가 중심 지역이 됩니다. 노트르담 성당을 짓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몰려오게 되고 파리를 중심으로 대학과 같은 것이 생깁니다. 가르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주게 되죠. 인쇄술의 발명으로 출판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보가 멀리까지 퍼지게 되었죠. 퍼진 정보를 토대로 대학과는 좀 다른 형태의 교육의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독일은 30년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활용했습니다. 독일의 교수는 급여를 국가에서 줍니다. 충분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을 합니다. 영국도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 인재를 양성하게 된 거죠. 신대륙 발견을 통해 미국이 영국에 있던 대학들이 넘어와서 하버드 대학교가 그때 당시에 된 겁니다. 독일에서 교육을 받은 교수로 인해서 사립대학은 그 당시에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학은 1996년은 대학 설립 기준 완화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사립대와 전문대가 총 61개가 그 사이에 생겼습니다. 한국대학의 현실입니다. 입학 가능한 인원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대학에 올 학생도 줄어든 상황이 됐습니다. 2000년도를 보면 그때도 빠르게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미리 입학 정원을 줄이질 않았어요. 미래의 대학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 이유는 공유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있고 넘쳐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단 대학의 수가 많이 줄어들 거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2012년도 EBS 월드뉴스에 미국 대학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공을 대학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기 전공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학은 가르치는 곳인지 배우는 곳인지. 말은 혁신이지만 실제로는 참여를 안 합니다. 교수가 참여하지 않으면 혁신이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는 거, 대학이 계속 존립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에 비즈니스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사업화가 돼서 대학이 그 수익금으로 또 유지가 되는 오프라인의 유물, 교원수라든지 교지, 성과 같은 거. 과거에 있던 것들 소유물이 아니고 이제 공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과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했는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 그 내용을 이해했을 때는 그게 지식이 됩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지식이 아니고 그냥 정보 전달했다는. 그래서 강의의 방식이, 수업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상호작용이 결합된 수업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AI를 통해서 그 학습 지도나 진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교수가 개입한 학습 지도, 교수가 개입한 진로 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은 이제 수업 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도 강의실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도 할 수 있도록, 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디드나 온라인 교육이 되게끔 바뀌어지는 거죠. 학생의 어떤 학습 수준에 따라서 맞춰서 되는 겁니다. 여러 대학이 함께 하는 공유대학 체제를 이루는 것도 있고요. 외부의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대학 안으로 들어와서 대학에 있는 사회적 경제의 어떤 요소들이 대학 밖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영역을 넓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크 시스템을 통해서 대학의 강의 콘텐츠가 공유되는, 배포되는, 확산되는
네 번째로 대학 혁신의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단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교육지원 비서, 그 다음에 아이레디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국내는 아니고 미국의 사례입니다. 문제를 틀리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내서 측정하게 되고, 또 그거를 맞추면 약간 높은 단계로 문제를 낸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수하는 경우에 학위를 주는 과정입니다. 또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양대학교는 VR 교육 도서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모아서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같고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강의나 과정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의 정보들을 본 것 중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교육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VR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최근은 아니고 한 5, 6년 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미네르바 스쿨, 대학 아닙니다. 미네르바 스쿨에 관해서 최대 18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7개 국가가 모여서 지금은 48개 국가가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듣고 싶은 대학에 가서 수강을 하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에 있는 학생들이 아시아나 다른 나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위한 요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레아 대학입니다. 베레아 칼리지인데요. 4년제 대학이고요. 기부금과 지방정부의 재정, 또 하나는 학생의 노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대학입니다.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금은 어떻게 갚느냐? 학교에서는 교내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 교내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대출금을 갚는 형식으로, 졸업을 했을 때 반환해야 될 대출금이 없는 상태로 다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 대학의 영문으로 써있던 문장입니다. 출석이 학생의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기부가 있습니다. 뉴스나 정보 사이트, 본 책들의 리스트를 함께 여기 적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